안녕하십니까. 마인즈랩의 유태준 대표입니다.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회사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테크 및 플랫폼 기업이고요. 또 한 그룹은 소위 어플라이드 AI, 인공지능 응용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마인즈랩은 인공지능 기술과 플랫폼에 집중하는 회사로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어플라이드 AI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회사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에코마인드 데이를 우리 대전에서 하는 것과 더불어서 AI 휴먼 M1을 발표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마인즈랩은 그동안에 의미 있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포스코에서 제철 공정을 예측하고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스마트 팩토리의 선도적인 위치에 섰었고요. 2019년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한 보이스 테크놀로지, 음성 기술과 그리고 자연어 처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험회사의 완전 판매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상담사를 연결하고 또 콜센터에 음성봇을 연결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기존의 그 상담사가 즉시 처리가 불가하던 것을 이젠 즉시 처리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최근 작년에는 CCTV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시각지능 알고리즘을 가지고 각종 이상행동을 감지한다든지 또는 번호판을 인식한다든지 하는 관제센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잠재적인 그런 테러리스트가 공항에 폭발물을 둘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범죄 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2020년도까지 저희가 중요한 개발했던 것들에 이어서 음성지능 그리고 여러 가지 지능들을 연결한 그런 제품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은 크게 센싱 영역과 사고, 예측하는 그런 사고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센싱 중에서 중요하게 그동안에 우리가 발전시켰던 것이 음성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사람보다 더 말을 잘 알아듣고 또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하는 이런 음성지능을 만드는 것이 커다란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각지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시각지능은 크게 두 영역이 있는데 소위 인지 영역이 있습니다. 인지하고 구별하고 하는 시각 인지 영역이 있는데 얼굴 인식한다거나 또는 문자를 인식한다거나 사물을 인식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그대로 재현하는 소위 아바타 기술이 있습니다. 시각지능은 크게 그런 인지 기술과 그다음에 아바타 기술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어와 사고 지능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 부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개발해왔던 자연어 처리 영역과 대화, 챗봇, 그리고 질의응답하는 그런 영역,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분석하고 예측하고 추천하는 그런 소위 자연어 처리와 사고, Natural Language Processing과 Thought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성지능, 시각지능, 언어 및 사고지능 이 세 가지가 그동안에 인공지능에 주요하게 발전되었던 영역인데 다시 보면 이 음성지능, 시각지능, 언어 및 사고지능 이 부분은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발전시켰고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도 각각 나왔었습니다.
예, 이제 이 세 개의 지능을 하나로 합쳐서 종합한 것이 소위 AI 휴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그 시도가 많이 있었으나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어프로치한 거는 각각의 지능들을 밑바닥서부터 단단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각각이 세계 최고의 성능을 이루도록 한 다음에 그것을 합쳐서 진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AI 휴먼으로의 진화를 추구했다는 점이 저희 다른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보면 상당히 성급한 어프로치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겉만 AI 휴먼 같지만 실제로 안에 작동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주로 외형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내용적인 실제 그 각 기반 기술들을 완벽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를 조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기존에 우리가 그 했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AI 휴먼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기존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인공지능 휴먼, AI 휴먼을 만들고자 하는 또는 AI 아바타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의 문제점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든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편리성 측면에서도 사용자들이 아주 쉽게 인공지능을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스트 측면에서도 가장 저렴하게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왔고 그런 것을 플랫폼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인공지능을 빌드하던 인공지능을 가지고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었던 과정들을 보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저희 AI 연구원들, AI 리서처들과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이런 분들이 뭐 텐서플로나 또는 파이토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밑에 단서부터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또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할 때는 또 다른 또 하나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상당한 코스트와 그리고 상당한 불편함 그리고 나서 또 뭔가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무한한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소위 타임 컨슈밍한 그런 작업이 그동안 인공지능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답으로 저희가 AI 빌더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음성지능, 시각지능, 언어 및 사고지능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각각의 개별 엔진들을 API 패키징을 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AI 빌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AI 휴먼을 만들 때는 저희가 AI 휴먼 빌더라고 하는 것으로 특정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빌더는 이런 현재는 뭐 이런 정도 UI인데요. 위에 보시는 것들이 각각 엔진 API들이고 밑에서는 그런 엔진 API들을 조합을 해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AI 빌더의 전체 개념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몇 년 전부터 개발해 오면서 특허 출원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UX와 UI 측면, 도대체 AI가 인간과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챗봇 화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AI와 커뮤니케이션 한다면 당장 떠오르는 것은 이렇게 뭔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거나 내가 어떤 그 AI에 대해서 음성으로 명령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답이 뜨든지 아니면 또는 버튼형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버튼에 해당되는 답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됐던 것이 그동안의 AI와 우리 사용자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개선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바타 기술과 음성 기술, 자연어 처리와 사고 기술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런 인간 형태를 띤 AI 휴먼 형태를 띤 그런 AI와 사용자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이게 M1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단계 버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 UI를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시킬 거지만 일단 M1 단계의 유저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요 AI 휴먼과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여기 AI 프로세스라고 하는 요 창이 있는데요. AI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도대체 내가 이 AI 휴먼에게 내린 명령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가 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 이 창에 그대로 그 프로세스 과정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자연어 처리 단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고, 아니면 음성으로 했다 그러면은 음성식에서는 어떤 결과값이 나왔고, 그리고 자연어 처리 단계에서는 어떤 결과값이 나왔고, 그래서 그게 대화 처리로 넘어가서 거기서 답이 나왔는지, 아니면 그런 시나리오 베이스의 목적형 대화가 아니어서 그 다음 단계인 질의응답으로 빠졌는지, 아니면 그게 일반적인 대화인 뭐 제너럴 톡으로 갔는지, 아니면 그게 어떤 특정 서비스로 가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값들을 가져왔는지,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AI의 그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나오도록 UI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AI 휴먼 M1 뒤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붙을 것이고, 요 특정한 목적으로 그 목적을 특정해서 그런 특정 어떤 직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텔레마케터 역할, 큐레이터 역할. 그래서 큐레이터 이런 AI 휴먼이 온라인 미술관에 나타나서 어떤 특정 시대의 또 어떤 특정 작가의 미술 작품을 설명해 준다든지, 또는 리셉셔니스트, 이런 AI 휴먼의 모습을 띤 리셉셔니스트가 나타나서 이제 회사의 그 리셉션 데스크에 키오스크 내지는 태블릿에 이런 아바타가 출입을 통제해주고 또는 안내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또는 그 여행 가이드의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메타버스의 붐이 이르면서 이런 관광 투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내 아바타가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서 여행을 가고 또는 거기서 여행 가이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인간 수준의 자연스러운 TTS, 음성 생성 엔진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게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동화를 구현해주는 그런 선생님, 또는 뭐 고민 상담을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 구현됐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안내원이라든지 상담원, 성우, 아나운서 이런 등의 다양한 직업군의 AI 휴먼이 나타나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게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좀 더 상세한 모습으로 실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저희가 개발한 특히 아나운서를 모태로 한 AI 휴먼 M1의 모습입니다. 한번 일단 시연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음성인식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공지능 엔진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네, 라고 지금 명령을 했고요. AI 프로세스 과정에서 STT, 그다음에 SDS라고 스포큰 다이얼로그 시스템에서의 처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 파악을 한 이후에 마인드랩의 여러 엔진들을 모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는 AI 빌더, 마음의 이론, 패스트 대화형 AI, 에이바가 있습니다. 마음 플랫폼에서 직접 이용해 보세요. 음성뿐만 아니라 뭐 텍스트로 명령을 하겠죠. 텍스트로 내린 명령의 진행 과정도 AI 프로세스에서 현재 어디까지 처리가 돼? 입력할 필요 없이 음성 인식된 녹음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실시간 녹음으로 회의록 작성과 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인드랩의 마음의 이록을 직접 사용해 보세요. 예, 이 AI 휴먼은 홈페이지에서 그 자사의 대신 로봇이 전화 상담을 받아줄 수 있나요? 인바운드 음성봇은 인공지능이 직접 고객의 전화를 받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 언제나 응대가 가능하며 수준 높은 대화 엔진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24시간 내내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홈페이지에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내하는 그런 상담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에이바는 성우 목소리부터 인플루언서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사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녹음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인드랩의 에이바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의 문장을 읽게 해보세요. 이순신 생일은? 1545년 4월 28일. 예, AI 휴먼 뒤에 저희가 위키피디아를 붙여서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서울. 그런 AI 휴먼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더욱더 많은 서비스들을 붙일 수 있겠죠. 이 기능은 내보내기 기능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AI 휴먼을 만든 다음에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이 API 키를 카피한 다음에 우리 회사의 웹이나 앱에다가 임베딩을 하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나 또는 우리 앱에서 뜨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보내기를 통해서 API 키를 저장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바로 내보내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HTML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AI 빌더를 통해서 이미 모듈화되어 있는 음성지능, 시각지능, 언어지능, 사고지능에 관련된 엔진들을 AI 빌더에서 자유롭게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M1도 AI 빌더를 통해서 STT 엔진과 그다음에 스포큰 다이얼로그 시스템, 그 대화 시나리오 베이스드 대화 엔진, 챗봇, 그리고 그 위키피디아 퀘스천 앤서링 엔진, 이런 것들이 뒤에 붙었고요. 전체를 통제하는 저희 AI OS에 해당되는 디시전 메이커라고 하는 전체 엔진에서 이들의 대답 순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요. 저희 AI 빌더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AI 휴먼을 만들고 그 AI 휴먼을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웹이나 앱과 같은 그런 다양한 곳에 저희가 우리 올릴 수 있고요. 향후에는 이것을 키오스크라든지 또는 로봇 뭐 이런 등등의 아주 손쉽게 임베딩을 해서 AI 휴먼이 다양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종합해 보면 그래서 현재 M1 저희가 개발한 M1 이제 마치 터미네이터 T1000, T2000, T3000 이렇게 진화해 나가듯이 저희 M1은 그 다음 단계인 M2, M3, M4 이렇게 진화해 나갈 텐데 초기 버전인 M1의 주요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1의 귀, M1의 ear는 사용자 음성 데이터를 95% 이상 이해해서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0.5초 이내에 알아듣는다.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 게 M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률 96%, 정답률 95%, 인식 속도가 0.5초 이내가 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M1의 그 Face with Mouse 고품질의 영상 데이터를 합성해서 직접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목소리로 답변의 요청에 대해서 아바타 1초 이내에 대답한다. 그래서 주요 특징을 보면 이 답변의 그 자연스러움 이게 모스트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이 바라가 얼마나 인간 수준에 근접했는지를 점수로 매기는 것이 모스 스코어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일반적인 5점 척도 중에 4.5점 정도 되는데 현재 M1은 모스 스코어가 4.1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자의 목소리와 톤을 그대로 재현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는 음성 및 그 동영상 생성은 1초 이내. 그리고 한국어에 다양한 그 음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두음 법칙이라든지 또는 경음, 격음 또는 연음 뭐 이런 다양한 음운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완벽히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립싱크 아바타 기술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저희는 아주 짧은 학습 시간으로 학습이 됩니다. 약 600문장을 가지고 요 립싱크 아바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M1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 M1의 그 대화 능력, M1의 다이얼로그 능력에 보면 현재 그 조금 아까 소개한 것은 저희 회사를 소개하는 마음보시라고 하는 M1 그 AI 휴먼인데요. 그 회사 그 소개에 대해서 총 105개의 의도에 관해서 90% 이상의 답변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뉴스와 위키백과 같은 그런 지식에 관련된 퀘스천 앤서링, 그 질의응답 엔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지향적인 대화, 즉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 같은 경우는 90%의 응답률, 그리고 질의응답은 93%, 인식 속도는 2초 이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1의 사고, 띵킹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엔진들을 비교해서 최적의 해를 찾아내서 답변합니다. 즉 이 대화가 어떤 엔진들이 답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내고 대화뿐만 아니라 시각지능 및 행동지능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AI 휴먼이 어떻게 사업에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AI 휴먼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저희 마인즈랩이 특정 AI 휴먼을 만들어서 저희가 모든 카피라이트를 보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운서, 상담사, 리셉셔니스트, 또 선생님 이런 등등의 다양한 AI 휴먼을 만들어서 그걸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본인의 카피라이트를 저작권을 가지고 AI 휴먼을 만들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I 아나운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실제 아나운서분이 본인의 아바타를 만든 거죠. 본인의 AI 휴먼 아나운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분이 그 아나운서는 저희 마인즈랩의 AI 휴먼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의 휴먼을 만들고요. 그리고 본인의 아나운서
그 아바타를 원하는 그런 고객사에게 본인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을 그 아나운서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사내 방송 같은데 직접 아나운서분이 출연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그분들과 거래를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고, 그 경우는 저희랑 상관없겠죠. 그런데 만일 그 아나운서분이 본인의 AI 휴먼을 저희 마인즈랩의 플랫폼을 통해서 만드신 경우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공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모든 카피라이트는 그 아나운서가 분이 갖고 저희는 이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 그런 구조로 서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마인즈랩의 플랫폼 제공자, 이렇게 3자가 같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사용자 경험이 있을까를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가상 여행을 안내하는 아바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VR 기기나 이런 걸 통해서 가상현실에서 세계 유명한 관광지를 체험하게 하는 뭐 그런 관광 투어 플랫폼을 하시는 많은 AR, VR 회사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회사들과 협력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런 메타버스 관광 투어 플랫폼을 만드시는 회사에서는 그런 관광 플랫폼을 제공하시고, 저희는 여행 가이드를 거기다가 넣는다든지, 그래서 AI 휴먼 여행 가이드를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 기반으로 관광지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 이제 AI 휴먼이 단지 정해져 있는 대사만 읽는 게 아니라 뭐 관광지 주변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능에 답을 할 수 있는 아바타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가상 부동산 투어 서비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3D로 부동산 투어를 하는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여러 회사들이 계십니다. 근데 특징은 거기 들어가 보면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저희 AI 휴먼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런 부동산 3D 투어 회사에서 저희와 같이 아바타를 만들어서 부동산에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분양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동산의 여러 정보에 대해서 AI 휴먼이 아주 재미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우리가 얼마나 흥미롭고 재미있게 이 아바타를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뭐 인기도가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뭐 투어한 이후에 집 관련해 사용자가 궁금해하고 질문하게 되면은 그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아바타를 학습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 AI 휴먼이 이 집 투어를 하는 그런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AI 휴먼에 대한 제작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인간 제작소라고 이름 붙였는데, 마인즈랩의 인간 제작소에서 나만의 아바타를 만드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자는 자신의 아바타가 더욱 똑똑해지도록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이 아바타는 저희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그 AI 휴먼은 저희 소유가 아니라 만드신 분, 공급회사, 이런 공급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은 본인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겠죠.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과 데이터와 여러 가지 많은 그 협조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AI 휴먼 스토어에 등재를 하고, 그 AI 휴먼은 이런 스토어에서 유료로 판매돼서 이 공급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AI 휴먼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체 그 기술적인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음성지능, 시각지능, 언어지능, 사고지능, 현재 이 4대 지능을 어떻게 통합하고 이들 간의 대답 순서를 찾고 또는 이들을 어떻게 정밀하게 컨트롤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고, 저희 마인즈랩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AI OS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마치 인간의 그 두뇌의 전두엽 부분에서 각
뇌의 여러 부분에서 발생되는 일을 종합하고 인지하고 분석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 하는 것을 이 전두엽 부분에서 하듯이 AIOS는 그런 여러 지능들의 그 전두엽 역할을 하는 대뇌 기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지능들의 또 각각 지능의 최신 기술의 현황이 어떤지 현재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음성지능, 보이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성지능은 이제 크게 주요한 부분은 음성 생성과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 소위 스피치 투 텍스트와 텍스트 스피치라고 하는 그런 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조하는 다양한 보조적인 엔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음성 인식 엔진은 엔진 응답률이 96%, 그 엔진의 정확도가 95% 이상, 응답 속도는 0.5 세크 이내로 달성을 하고 또 일반 명사라든지 고유 명사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음성 인식 엔진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마인드랩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음성 인식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회사들이 저희 음성 인식 엔진에 기초한 제품과 서비스를 쓰고 있고요. 보이즈엑스가 저희 음성 인식 엔진을 기초로 한 서비스 브루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울주군에서는 인공지능 회의록 작성 시스템에 저희 음성 인식 엔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음성 생성 쪽인데요. 음성 인식 엔진은 아주 객관적으로 몇 개의 단어를 맞췄는지 측정되는 데 비해서 음성 생성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전문가들이 채점을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것이 보통 이 모스 스코어 4.5, 5점 척도에 4.5 정도 점수가 되는데 저희 최신 엔진은 현재 모스 스코어가 4.1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간 수준으로 접근한 그런 자연스러운 음성 생성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자의 목소리와 톤을 목소리뿐만 아니라 톤까지 그대로 재현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음성 생성을 합니다. 저희가 배치로 어떤 텍스트를 집어넣으면은 음성을 다운로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음성 생성해주고 한국어에 아주 복잡한 의문 현상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경음과 격음, 뭐 연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벽히 재현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학습 시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성 생성 쪽에 몇 가지 샘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마인드 행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지금부터 다른 기술을 살펴보러 떠나볼까요? 예. 일단 그 몇 개의 샘플을 드렸는데요. 저희 마음 AI 사이트에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 폰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한국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의 음성 생성 엔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자연스러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I 시험 성적서에서 4.18 플러스 마이너스 0.12의 정확도를 에코마인드 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신 여러분 그 다음에 보조적인 몇 개의 엔진들이 있는데요. 보이스 컨버전입니다. 보이스 컨버전 엔진은 소스 음성이 있고 어떤 그 원천 대상이 되는 그 원천 음성이 있고 변환시키고자 하는 변환 대상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천 그 내용을 변환시키고자 하는 대상의 목소리로 변환시켜주는 겁니다. 예컨대 일반인이 발화를 하고 연예인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면 일반인의 목소리를 연예인의 목소리로 변환시켜주는 기술이 바로 음성 변환, 보이스 컨버전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일반인의 음성.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마인드랩 보이스 컨버전 수준 실화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예, 일반인이 대하고요. 이게 저희가 변환시키고자 하는 타겟입니다. 나는 여행할 때 꼭 노트북을 들고 다닌다.
예,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두 번째 타겟 보이스로 변환해서 들려드리는 겁니다.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마인드랩 보이스 컨버전 수준 실화냐? 예, 용도는 그 유명인의 목소리를 유명인한테 여러 가지 목소리를 뭐 말하게 하는 거는 돈도 많이 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발화하고 그거를 유명인의 목소리로 변환시켜주는 뭐 그런 목적으로 용도로 쓰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여행 갈게. 미안하다. 그다음 음성 정제인데요. 이거는 조금 아까 그 보이스 컨버전에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디노이즈, 그러니까 잡음을 제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의 엔진을 적용했을 때 얼마나 깨끗해지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디노이즈를 하기 전에 파일이 되겠습니다.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가라방탱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예, 이거는 약간 노이즈가 낀 이런 샘플이 되겠고요. 밑에 디노이즈를 한 음성이 되겠습니다.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가라방탱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오케이. 예, 이렇게 그 디노이즈 같은 그런 필터 기능 엔진을 쓸 수 있고요. 너 때문에 그다음 이제 화자 분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시 발화를 하는 그런 음성을 해서 그 화자를 분리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시 발화가 된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그 국회의원 이야기하는데요, 님. 여보세요? 이 중에서 상담사의 목소리만 분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이거는 고객의 목소리만 분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를 또 들어볼게요. 날씨 정도 어떻게 지났는데요? 예, 열심히 할게요. 아, 지금 국회의원 한국어 관례되지는 않으셨다고 하시던데 맞으세요? 예. 아, 회의는 아직 안 됐고 그래서 스케줄 먼저 알아야 제가 이제 출장 정보도 전부 드리려고. 아, 그러군요. 네. 예. 그 국회의원은 날씨 정도 어떻게 지났는데요? 아, 지금 국회의원 한국어 관례되지는 않으셨다고 하시던데 맞으세요? 네, 상담사의 목소리만 분리해낸 거고요. 아, 그러군요. 네. 그 국회의원은 네, 이 중에서 고객의 목소리만 분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지능 기술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각지능은 크게 인식 엔진하고 아바타 엔진이 있습니다. 인식 엔진에는 얼굴 추적을 한다든지 또는 얼굴 인식을 한다든지 또 인물 포즈를 인식하고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이미지 자막을 인식하고 하는 등의 것들이 전부 인식 엔진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바타 엔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립싱크 아바타라고 하는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얼굴에 그 입술과 이런 것을 움직여서 말하는 것 같이 이제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얼굴을 보여주는 아바타가 있고요. 또는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의 얼굴을 소스 그 얼굴을 타겟으로 바꿔주는 게 되겠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가 들어가 있는 다산 타워에 소리 올려.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밀려온다. 소리 올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아바타가 되겠고요. 안녕하세요. 요게 이제 립싱크 아바타가 마인드 되겠습니다. 행사에 와주신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AI 휴먼 M1에 쓰인 것은 요 립싱크 아바타 기술을 썼고요. 앞에 있는 그 페이스 투 페이스 아바타 기능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의 상업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사용자들이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거의 됐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그것을 이용한 다양한 그 용례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바타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언어지능이 되겠습니다. 언어지능은 그 일반적인 자연어 처리 부분, 소위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면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하고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자연어 이해와 자연어 생성이 있는데 과거에 뭐 전통적인 그런 방식들은 다 아시다시피 벌트라고 하는 것으로 거의 뭐 천하통일이 됐고요. 저희 마인드랩도 당연히 벌트 엔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상용화될 수 있는 굉장히 가볍고 고성능의 벌트 엔진을 보유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벌트 엔진의 그 위에서 여러 가지 텍스트 분류를 얹었더니 엄청난 그 정확도를 보였고요. 예, 이게 저희가 Document Classification, Explainable Document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 엔진으로 저희 마음 AI에 올라 있습니다. 이 부분도 AI 휴먼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 독해입니다. 소위 머신 MRC라고 하는 그 기계 독해 엔진이 되겠습니다.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 예, 이거는 기계가 독해를 해서 사용자가 질문하는 것에 답을 찾아주는 그런 엔진이 되겠습니다. 이 MRC 엔진 역시 저희 AI 휴먼의 뒤에 질의응답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나리오형 목적성 대화를 담을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또 틀어놓고. 그래서 그 뭐 지난번에 뭐 이루다 사건 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동의하지 않아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동의하지 않으시면 제가 포스. 도와드립니다. 저희 대화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루다라든지 또는 뭐 심심이라든지 하는 것 같은 그런 비목적성 대화가 있습니다. 소위 non objective oriented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피자를 주문한다든지 조금 아까 이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린 것처럼 완전 판매 모니터링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실제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objective oriented conversation이라고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어떤 그런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비목적성 대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특정 미션을 달성할 수가 없죠. 뭐 이루다에 대놓고 아무리 뭐 피자 주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완전 판매 모니터링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아무리 지시를 해도 걔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상당히 뭐 다양한 좀 넓은 어떤 그런 폭넓은 대화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 목적성 대화를 하는 이런 것은 시나리오 기반으로 저희가 대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합니다. 현재 M1 AI 휴먼에는 이 목적성 대화와 비목적성 대화 두 개가 다 통합되어 있고 그게 AI OS인 전체 디시전 메이커라고 하는 것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참 특이할 만한 거는 이런 그 기계가 목적성 대화를 했을 때 인간 상담사보다도 훨씬 더 그 처리 성공률이 높았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할 만한 거죠. 저희가 실제 현대해상에서 완전 판매 모니터링 음성봇을 적용을 했더니 인간 상담사는 처리 성공률이 46.5%였는데 AI 음성봇은 58.7%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술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지식과 사고 기능이 마지막 그 네 번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실제 그 어떻게 프로세싱 되는지 어떤 구조도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발화, 어터런스를 하거나 어떤 지시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과 그다음에 퀘스천 앤서링 하는 질의응답을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제너럴 톡, 그다음에 폴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는 AI OS 역할을 하는 인포메이션 컬렉터와 디시전 메이커라고 하는 그 중추신경 역할을 하는 모든 걸 종합하는 그런 엔진이 이런 전체 대화 순서와 플로우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이것은 직렬형 또는 병렬형 또는 단일형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대화의 답을 끌어오거나 또는 사용자에게 리스판스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M1에서는 아직까지는 룰 기반입니다. 저희가 근데 M2 이상의 단계에서는 이상의 그 제너레이션에서는 이 부분을 뉴럴넷으로 구성을 해서 학습 기반으로 룰 베이스가 아닌 인공지능 기반으로 디시전 메이커가 돌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2018년도에 제철 공정 예측 및 제어 시스템 이론을 하면서 저희가 사고 지능을 맹화적으로 개발해 왔고 2019년에는 대화 지능과 음성 지능을 개발했고 2020년에는 저희가 시각 지능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21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AI 휴먼으로 새롭게 탄생을 시켰고요. 그래서 여기에 AI 휴먼 빌더와 AI 휴먼 스토어가 같이 복합적으로 저희 AI 휴먼을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현재까지 저희가 개발했던 소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기술에 대해서 현황이 어떻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희가 AI 휴먼으로 집대성을 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M1을 지금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세상에 릴리즈를 했는데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다음번에 발표한 저희 회사의 최영수 대표가 이끄는 저희 마인즈랩의 브레인 조직에서는 M2 단계를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개월 후 내지는 1년 후 그 정도에는 M2 단계의 AI 휴먼을 저희가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준 유튜브를 통해서 경청해준 참가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제 밤을 샌 저희 회사 직원들 그리고 오늘 이 스테이지를 준비해준 우리 마케팅 직원들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